누나,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진짜? 너무 잘됐다. 우리 정우가 드디어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어떤 친구야? 누나 너무 궁금하다. 예쁘고 애교가 많아. 그렇구나. 진짜 잘됐다. 하늘에서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누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우리가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남편이 해야 되는 건 내가 어찌어찌 하겠는데 혹시 결혼하는데 필요한 부모님 역할을 누나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엄마처럼 여자친구 필요한 것 좀 챙겨달라는 거지? 부탁 좀 할게. 우리 남매 사이에 뭐 그런 걸 부탁하고 그래. 당연한 거지. 우리 정우 결혼하는데. 고마워 누나.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기쁘다. 누나가 도울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다음에 데려와서 정식으로 소개시킬게. 안녕하세요, 은희씨. 누구세요? 저는 정우 누나 고정미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연락해서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요. 무슨 일로? 정우한테 결혼 이야기 들었어요. 우선 결혼 너무 축하해요. 네. 결혼같이 이런 큰 결정사에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은희 씨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 자리를 대신해 은희 씨랑 정우 결혼 준비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좀 도와줄까 해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저희 쪽에서 해야 할 일이나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어려워 말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라고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금전적으로요? 금전적으로나 준비사항 같은 거요. 정호가 남자라 살뜰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가 많이 신경 쓸게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의논드릴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언제든 편하게 말해요. 부모님 두 분 돌아가시면서 다행히 보험금이 많이 나왔다고 오빠한테 들었어요. 네. 그거 누나분이랑 딱 반반으로 나누신 거예요? 그때 저도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 정우가 제 쪽으로 조금 더 양보를 해줬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그럼 그때 조금 더 가져가신 목 이번에 저희 집 해주실 때 더 보태주실 수 있는 거죠? 정우랑 이야기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게요. 다행이네요. 결혼식은 다른 곳 볼 것 없이 딱 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요. 어디요? 하나호텔이요. 하나호텔이면 강남에 있는 네, 전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일반 식장보다 3배 정도 비용이 더 든다고 알고 있는데요. 알아요. 결혼 한 번 하는데 최대한 화려하고 좋게 하고 싶거든요. 네. 정우도 알고 있는 건가요? 오빠가 우선 저보고 먼저 하고 싶은 대로 알아보라고 했어요.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누나분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둘이서 합의만 된 상황이면 뭐 어디서 하든 다 좋죠. 그리고 예물 말인데요. 보통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해주시니까 이것도 누나분한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요즘은 간단히 다이아몬드 세트만 받고 끝낸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다이아몬드 세트는 기본이고 순금 세트, 진주 세트, 유색 보석 세트랑 저희 커플링까지요. 조금 많기는 하네요. 원래 이 정도가 기본인데 사람들이 돈 없으니까 줄이고 줄여서 조금만 하는 거예요. 전 정석으로 다 하고 싶어요.
결혼 예산 안에서 가능한지 이것도 정우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갖고 계셨던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걸로 다이아몬드 리세팅하는 건 어때요? 다이아몬드 상태가 나쁘지 않고 감정서도 다 있어요. 물려주셨다는 의미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 죽은 사람 거 찝찝해서 어떻게 하고 다녀요? 네? 저 귀신 무서워해서 그런 거 싫어해요. 그냥 새 걸로 해주세요. 그건 엄마가 차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물려주고 싶다고 남기신 거였어요. 그렇게 찝찝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싫어요. 낄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서 싫어요. 은희 씨가 그렇게 싫다면 알겠어요. 요즘 명품백 달랑 하나만 안 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가방 3개 정도에 지갑 하나 정도면 되겠네요. 요즘 명품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가방 하나랑 지갑 하나 정도로만 하면 안 될까요? 그거 하고도 남으면 차라리 집 마련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친구 중에는 외제차 받은 애도 있어요. 가방 3개면 완전 껌이죠. 아, 그렇군요. 우선 메모는 해둘게요. 다른 건 갑자기라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날 때마다 누나분한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요. 최대한 은희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해주고 싶지만 준비하다 보면 조금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 미리 이해 좀 부탁할게요. 누나분도 결혼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결혼 전에 다 받아야지. 도장 찍고 나면 말만 해준다 뿐이지. 개뿔 없는 거. 정우한테 은희 씨 섭섭하지 않게 잘 해주라고 말할게요. 걱정 말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요. 오빠. 은희야. 오늘 엄마랑 가서 송파에 그 아파트 계약금 걸고 왔어. 나랑 말도 없이? 오빠가 집 나보고 알아보라고 했잖아. 네가 먼저 리스트 뽑아서 알아보고 같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상의해서 결정하자는 거였지. 그렇게 바로 계약금을 주고 오라는 말은 아니었어. 그리고 송파 쪽은 너무 생뚱맞잖아. 난 회사 가려면 2시간은 걸릴 텐데. 나도 서울 중심 쪽으로 오고 싶은데 엄마가 그쪽 동네를 떠나기 싫으시다잖아. 장모님? 장모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야지. 뭐? 우리 엄마 혼자 있는데 그럼 같이 살아야지. 나 시집가고 나면 얼마나 쓸쓸하겠어. 나랑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지금 이야기하잖아. 은희야, 어느 쪽으로 신혼집 구하자고 구체적으로 의논도 안 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문제도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계약금 걸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어차피 신혼집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 거 아니었어? 그래도 미리 상의는 했어야지. 이건 너무 생뚱맞잖아. 난 당연히 엄마랑 같이 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셔? 우리 엄마 심심하고 외로워서 혼자 못 살아. 오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싫었던 거야? 진짜 웃긴다. 싫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갑자기라 그렇지. 그럼 넌 만약 우리 부모님 계시는데 같이 살자 그러면 살았겠어? 이미 돌아가셨잖아. 우리 엄마랑은 다르지. 우리 엄마는 나 없으면 못 산다니까.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우리 둘이 사는 신혼집인데 나 회사 출퇴근 거리나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엄마랑 이야기 다 해놓고 이렇게 통보하는 게 어딨어. 그럼 엄마랑 너 둘이 사는 집 구하는 거랑 뭐가 달라? 나한테 다 맞춰준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맞춰주는 거랑 이거는 다른 문제지. 이건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 둘이 중심에서 빠진 결정이잖아. 됐어. 오빠한테 너무 서운해. 은희야, 잘 생각해봐. 이게 맞는 건지. 됐어. 엄마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은희야! 안녕하세요. 저 은희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누나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번에 저희 딸이랑 연락하셨다면서요? 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저희 쪽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 제가 조금 신경 쓰겠다고 연락했었어요. 저희 딸이 잊고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이렇게 제가 직접 연락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알아보니까 압구정 쪽에 아주 괜찮은 한복집이 있던데 제 한복은 거기 가서 맞췄으면 해서요. 아, 네. 그리고 원래 아빠 양복 한 벌 해주는 게 도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애 아빠가 없다 보니까 양복 할 일은 없고 그 돈 굳으니 제 가방도 하나 받았으면 해서요. 네? 은희 가방 해주시는 데서 제 것도 하나 비슷한 거에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복은 저희 쪽에서 맞춰드린다 해도 안 계신 아버님 것까지 돈 굳었다고 가방을 해드리는 게 좀...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내미 데려가시는데 그 정도면 뭐 거저인 셈이죠.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누나분이 안 된다고 하시면 뭐 고서방한테 말해도 되니까요. 우선 정우한테 말은 해보겠습니다. 집 얘기는 들으셨나요? 송파 쪽으로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쪽에 워낙 오래 살았어서 그 동네 떠나 다른 데 가는 건 좀 섭섭해서요. 송파면 정우 직장이랑 거리도 꽤 멀 텐데 어머님 가까이 두고 보시려고 그쪽으로 하자고 하신 건가요? 저도 들어가 같이 살 거라서요. 네? 그 얘긴 처음 듣는데요? 솔직히 고서방이 그 문제를 아직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저도 좀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딸린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외동딸이 결혼한다니 걱정도 되고 해서 그냥 같이 살까 해요. 가까이 사는 건 뭐 그렇다 쳐도 애들 신혼집에서 같이 사시는 건 어머님도 불편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저랑 은희 둘이 오래 같이 살아서 뭐 고서방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계약금은 저희 쪽에서 걸어놨으니까 나중에 잔금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호도 완전히 동의한 건가요? 귀한 우리 딸 데려가면서 동의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둘이 하는 결혼이고 둘이 하는 살림인데. 참, 제가 평생 가전제품은 삼성 것만 썼거든요. 거기 제품이 제가 손에 익어요. 그래서 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이런 것들 전부 삼성 제품으로 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최신 모델로 다 부탁해요. 혼수도 저희 쪽에서 다 준비하나요? 그쪽 부모님 사망보험금 넉넉하다면서요. 전 남편 없이 혼자고 은희도 일 시작한 지 이제 고작 2년 된 애가 모은 돈이 뭐 있겠어요. 사돈 쪽에서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보험금은 아마 집 구하는데 다 써서 많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돈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 고서방이랑 누나분이랑 이야기 좀 해보세요. 아무튼 이 정도가 저희 쪽에서 원하는 준비예요. 조금 조절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은희 어렵게 가진 귀한 딸이에요. 저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내는 애미 심정 아세요? 컵 하나도 지 손에 물 묻혀서 씻게 하고 싶지 않은 아이라고요. 최고로 대접해 주셔야죠. 정호도 예쁨 많이 받으면서 올곧게 큰 아이예요. 저도 정호가 은희 씨랑 결혼하는데 전부 다 좋은 걸로 해주고 싶지만 상황이 좀 어렵게 흘러가네요. 좀 더 넉넉한 쪽에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결혼 전부터 애들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지는 맙시다. 응? 저희가 재벌집도 아닌데 은희 씨도 그렇고
어머님도 결혼 준비에 있어서 원하시는 게 다 너무 좋은 것들이라 부담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에요. 누나분이 말이 잘 안 통하시네. 제가 직접 고서방이랑 말해볼게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무리가 되는 결혼은 맞는 것 같아요. 신혼집 문제도 그렇고. 부모처럼 다 해줄 것처럼 말하셨다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밟히는 게 너무 웃기네요.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휴, 딱딱해. 됐어요. 고서방한테 내가 직접 말할게요. 정미야, 정우 결혼 준비 잘 돼가? 아휴, 쉽지 않네. 난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원래 그렇게 원하는 게 많아? 세상에, 그쪽 친정엄마한테까지 연락 와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데 머리가 다 아파. 그 결혼할 여자가 역삼역이 있는 데서 필라테스 강사한다고 했지? 그렇다네. 이름이 배은이 맞지? 그런데 그건 왜? 내 친동생도 그쪽 동네에서 필라테스 학원 하잖아. 그런데 그 필라테스 강사들 커뮤니티가 있는데 정우가 결혼하려는 그 배은이라는 여자애 소문이 안 좋은 걸로 유명하더라고. 뭐라고 소문이 났는데? 홀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그 두 모녀가 버는 건 없는데 허영이랑 사치가 엄청난가 봐. 뭐? 얼굴 예쁘장하고 몸매가 괜찮으니까 남자가 그렇게 잘 꼬였었는데 파혼도 3번이나 했었대. 뭐라고? 파혼을 3번 해? 그런데 그 이유가 가관도 아닌가 봐. 집은 꼭 어디 지 마음에 드는 대로 해야 되고 결혼 준비하는데 허례허식 심하고 아주 돈 뜯어내려고 결혼하는 것 마냥 해서 남자애들이 거의 다 질려하고 파혼했다 그러더라고. 그게 진짜야? 처음에 반신반의했는데 네 말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확실한 것 같아. 뭐 해달라는 거 엄청 많다며. 좀 많이 과하게 말하긴 하더라고. 그렇게 파혼을 많이 당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그러나 보다.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혹여 시키더라도 네가 어느 정도 진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쩌지 우리 정우? 아마 지금도 정우랑 결혼하면 강사 때려치우고 당장 어디 사모님처럼 호의호식하면서 살 것처럼 말하고 다녀서 이미지 엄청 안 좋다나 봐. 저런, 큰일이네. 괜히 엄한 결혼시키지 말고 다시 잘 알아보고 시켜. 정우가 너한테 뭐 좀 귀한 동생이니. 어쨌든 말해줘서 고마워. 잘 알아보고 정우랑도 이야기 좀 해볼게. 그래, 마음 잘 다잡고. 배은이, 너 왜 파혼했던 거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것도 3번이나. 그걸 뭐하러 이야기해.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과거인데. 아무리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그 정도는 알려줬어야지. 오빠 웃긴다. 그거 말했으면 나랑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 파혼한 건 그렇다 쳐. 그런데 그 이유가 네가 결혼 요구사항이 너무 심하게 과해서 그랬다는 게 다 사실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난 그냥 갖고 싶은 거 이야기한 것뿐이야. 집 문제도 그렇고 우리 누나랑 결혼 준비 얘기할 때도 좀 심하다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 파혼했으면 이번에는 좀 달라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너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일 줄 몰랐다. 뭐? 말 다 했어? 도무지 말이 안 통하네. 더 이상 할 말 없어. 우리 결혼도 없는 일로 하자. 참나, 내가 뭐 눈이나 깜빡일 것 같아? 오빠 아니어도 나 좋다는 사람 깔렸어. 오빠야말로 어디 가서 나 같은 애 만날 수나 있을 것 같아? 너 같은 애 또 만날까봐 겁난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진짜 다행이네. 나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 맞춰주는 건 당연한 거지. 정작 고마워할 줄 모르고 뭐라는 거야? 됐어. 나도 아쉬운 거 없으니까 헤어져.
널 위해 내 모든 걸 맞춰줄 수는 있었지만 네 그 썩은 마인드까지 맞춰줄 수는 없겠다. 가라. 6개월 뒤. 안녕하세요, 언니. 저 은희예요. 웬일로... 정우 오빠랑 다시 만나고 싶은데 오빠가 연락도 안 받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아요. 언니가 말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요? 내가 왜요? 그래도 결혼 약속까지 했던 사이인데 제발요. 정우랑 헤어지고 만난 남자가 별로인가 봐요. 정우한테 들어보니 딴 남자 많다면서 그렇게 쿨하게 떠났다고 하던데? 그게 오빠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언니, 그동안 서운한 거 있으시면 다 푸세요. 제가 오빠랑 결혼하면 다 잘할게요. 네? 서운한 거? 나는 은희 씨한테 서운한 거 없어요. 그냥 은희 씨가 세상을 좀 더 현명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빠만 있으면 제 인생 바뀔 수 있어요. 제발요, 언니. 우리 정우를 이용해서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쪽 어머니한테 은희 씨가 소중한 딸이듯 정우도 저한테 아주 귀한 동생이에요. 제 동생 돈은 뭐 땅 파서 막 쓰면 되고 거기는 숟가락 하나만 얹어 먹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예요? 이제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진짜요. 부모님 돌아가신 안쓰러운 마음을 보듬어 주려고 하기보단 그 돈으로 본인이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을 때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정말 다른데 어디 가서는 그러지 마요.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전해주고요. 엄마도 제가 설득 잘해서 오빠한테 잘한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결혼 전에 이렇게나마 사실을 다 알고 피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정호도 전혀 마음 열 생각 없는 것 같고 나도 은희 씨나 은희 씨 어머님 전혀 반갑지 않아요. 부디 정신 차리고 현명하게 살아가길 바래요. 언니! 자칫 잘못하면 허영과 과욕으로 똘똘 뭉친 모녀 사이에서 남동생이 괴로운 삶을 살 뻔했었습니다. 남동생 역시 다음부터 지혜롭게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알고 보니 그 전 여자친구는 정우와 헤어진 후 만난 남자에게 돈도 갈취당하고 폭력까지 당하면서 정우가 그리워 다시 연락했던 거더라고요. 파혼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나마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기 전에 구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빠, 나 할 얘기가 있는데. 할 얘기? 뭔데? 오빠 언제까지 집에 눌러 살 거야? 부모님 등골도 적당히 빼먹어야지. 뭐? 갑자기 왜 그러는데? 적당히 하고 밖에 나가서 일 좀 하라고. 오빠가 전에 하던 일 그만두고 나서 벌써 몇 년이나 지난지 알아? 하루 종일 집에만 처박혀 있고 엄마한테 민폐만 끼치고 천국에 계신 아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그게 뭔 소리래? 난 지금도 일하고 있어. 집에서 돈 벌고 있다고. 웃기고 있네.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나 만지작거리면서 놀기만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게임이나 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들었더니 누구한테? 엄마지 뭐. 오빠가 걱정된다고 어제도 전화 왔었어. 나이 먹고 밖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면서 엄마가 조금씩 벌고 있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다면서 쪽팔리지도 않아 오빠는? 아니 무슨 소리냐니까. 야,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재택근무하면서 최소 예전만큼은 벌고 있다고. 엄마한테도 분명 설명했었는데 재택이고 나발이고 잘 모르겠지만 엄마는 좀 밖에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아들이 맨날 집에 틀어박혀 지냈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겠대잖아.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앞가림도 못하고 결혼도 안 하니까 손주도 못 보고 정말 불효자식이라고 엄마가 막 한숨 쉬더라. 진짜로?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내 생각도 같아. 오빠 같은 인간한테 본가랑 엄마를 믿고 맡길 수는 없어. 그니까 집에서 그냥 좀 나가면 안 돼? 뭐? 왜 그러는 건데?
이제 내가 엄마랑 본가에서 지내려고. 그니까 오빠는 나가. 아니, 진짜로 뭔 소리야. 너 결혼했잖아. 애는, 남편은? 아, 나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아들 데리고 본가로 갈 거야. 뭐? 이혼? 왜? 그걸 알아서 뭐하게. 백수 주제에 남의 집 사정 일일이 캐묻지 마. 아니, 그래도 너 이혼이라니. 하여튼 이제부터 내가 엄마랑 본가 돌봐야겠으니까 오빠는 집 나가서 혼자 살던가 해. 나이 먹고 결혼도 안 하고 효도도 안 하는 백수까지 돌볼 여력은 안 돼. 슬슬 홀로서기도 해야지. 아니, 잠깐만. 그건 엄마랑도 얘기한 부분이야? 그냥 너 혼자 독단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엄마 동의도 받아놨지. 남자인 오빠보다는 아무래도 나랑 같이 사는 게 더 안심된대. 손자랑도 같이 살 수 있어서 더 좋다고 그러더라. 엄마까지 한패구나. 하여튼 그런 줄 알고 빨리 나가. 본가랑 엄마는 내가 잘 돌보도록 할게. 그니까 오빠도 빨리 제대로 된 직장 들어가. 그래, 알았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동안 이 집을 장남으로서 지탱해왔는데 너랑 엄마 뜻이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나가줄게. 대신 집에 내가 샀던 살림살이는 싹 다 가져간다. 집이랑 엄마도 이제 안 돌볼 거고 분명 네가 돌보겠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의지하지 마. 말 안 해도 오빠한테는 뭐 기대도 안 해. 백수한테 의지할 구석이 있어야지. 산 것도 싹 다 가져가던가. 어차피 백수가 쓰던 거 나도 찝찝해서 못 써. 오히려 남겨두면 싹 다 태워 없앨 줄 알아.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너 혼자서 확실하게 케어 가능하단 말이지? 사실상 명 끊게 되는 거야, 우리. 쫑알쫑알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빨리 좀 꺼줘. 오빠는 우리 집안의 수치라고. 이제 생활비도 안 준다. 뭐? 마음대로 하셔. 백수가 뭐 돈 벌겠다고 벌어봐야 쥐꼬리만도 못한 돈이겠지 뭐. 그딴 건 필요도 없어. 분명히 네가 말했다. 난 진짜 완전히 손 뗄 거야. 절대 나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마. 오빠야말로 두 번 다시 우리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마. 난 엄마랑 달라서 이런 거 철저해. 오빠까지 돌볼 생각 없어. 그래, 그럼 일주일 안에 짐 정리해서 나가줄게. 이 집 명의 변경이랑 필요한 서류 등은 우편으로 보낼 테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아, 알겠으니까 본인 걱정부터 하셔. 그러다가 노숙자 될라. 하여튼 열심히 해, 백수 아저씨. 아니 오빠, 아빠 돈 들고 나갔어? 이게 미쳤나 진짜. 뭐? 무슨 소리야 또. 아빠 돈이라니. 시치미 떼지 말고 아빠 유산 말하는 거잖아. 이사 다 끝나서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없잖아. 없을 리는 없잖아. 어디다 숨겨놨냐고. 설마 가져간 건 아니겠지? 손버릇까지 나쁘네. 뭔 소리를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아빠는 유산 없어. 뭐? 없다니 왜? 오빠가 다 쓴 거야? 아니, 난 쓴 적 없어. 쓴 건 엄마겠지. 에? 엄마가? 정확히는 아빠가 돌아가신 직후에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지게 됐거든. 범인은 잡았지만 전액 다 받은 건 아니라서 일단 빚을 갚기 위해 현금 유산은 다 썼지. 그래서 이제 아빠 유산이라고 해봐야 집 하나밖에 없어.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먹고 살았다는 건데? 엄마가 혼자 알바하는 것만으로는 엄마가 혼자 알바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할 텐데? 나도 일하고 있다고 몇 번을 말해. 물론 넌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차피 재택근무라고 해봐야 고작 용돈벌이 정도지. 집을 지탱할 만큼 버는 건 아니라고 인터넷에서 봤단 말이야. 아니, 네가 인터넷에서 봤다는 재택근무 정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집에서 예전 회사에서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어.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더 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난 지금 프리랜서로 예전 회사 때랑 같은 일을 하고 있어. 회사 다닐 때 알게 된 고객들한테 일거리를 받고 있지. 기름값이랑 식비가 덜 들다 보니까 수입 자체가 늘어났어. 물론 전기세는 좀 더 들긴 하지만 이건 몇 푼 안 하니까. 아니, 그럼 지금까지 진짜로 오빠가 집을 지탱해 온 거야? 아빠 유산을 의지 안 하고? 그렇다니까. 없는 유산을 어떻게 의지를 하겠냐? 그게 아닌 이상 엄마가 버는 고작 몇십 가지고 어떻게 둘이서 생활이 가능했겠어. 엄마가 버는 돈은 끼케야 병원비랑 교통비만으로도 부족해. 뭐? 아니 그럼 지금까지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줬던 용돈은 뭔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줬던 입학 축하금은? 당연히 그것도 다 내 돈으로 줬지. 엄마가 저축이 따로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줬어. 난 계속 아빠 유산에서 나오는 줄 알았지. 오빠가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었구나. 난 몰랐어. 이제 알겠지?
그럼 이제 내가 아빠 돈을 다 썼다는 누명은 벗은 거니까 연락은 이쯤 해도 되지? 아니, 잠깐만! 그럼 그렇게 돈을 잘 벌면 우리 집에도 살짝 보태주면 안 될까? 아니, 내가 왜? 아니, 아무리 이사를 갔다고 해도 오빠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잖아. 집에서 나갔더라도 본가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엄마랑 집을 내가 돌보게 되는 거니까 수고비 명목으로라도 좀 줘야지. 갑자기 말을 바꾸네? 내 도움도 필요 없고 나한테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작 열흘 전에 말하지 않았냐? 그렇긴 한데 그건 아빠 유산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고 나는 오빠가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을 줄은 몰랐단 말이야. 아빠 유산이 남아있는 줄 알고 남편이랑도 이혼한 거고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회사도 그만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유산은 하나도 없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애도 아직 어린데 부탁이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집에 돈 좀 보내줘. 웃기지 마. 제멋대로 유산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일을 그만둔 네 잘못이잖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돈을 보내라고? 그렇게 사람을 백수에 불효자 취급을 해놓고는 분리할 때만 그딴 식으로 나오겠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쪽팔리지도 않냐? 아니, 나는 몰랐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하여튼 내가 취직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도와줘. 가능하면 그 후로도 조금씩 보태주면 더 좋고. 부탁할게 오빠. 불쌍한 여동생이랑 조카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좀. 거절할게. 나이 먹고 다시 본가로 기어들어와서는 부모 등골이나 빼먹는 백수를 돌볼 생각은 없거든. 네가 분명 책임지고 엄마랑 본가 케어하겠다고 말했잖아. 나한테 기대지 마. 아 왜? 가족을 버릴 셈이야? 엄마나 나나 조카나 길바닥에 나 앉아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래, 이젠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써. 어차피 나는 불효자식이니까 쫓겨난 집에 돈을 보탤 생각은 추호도 없어. 나아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인간한테 줄 돈은 더더욱 없고. 알겠어, 미안해. 백수의 불효자라고 말했던 건 내가 사과할게. 그니까 오빠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싫어. 너도 그렇고 너한테 뒤에서 내 욕이나 하는 엄마도 똑같아. 난 앞으로 다 신경 끄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아. 조금 무리하긴 했지만 타워맨션도 사버렸거든. 난 이제 자유의 몸이란다. 엄마랑 여동생이 이렇게 힘든데 지 혼자 타워맨션에서 살 거라고? 뭐 하자는 거야? 왜 이렇게 된 건데?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거냐고? 모르겠고 앞으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잘 살아봐. 언제까지고 그렇게 등골만 빼먹지 말고 일자리 잘 구해봐 백수야. 그 후 인영이는 서둘러 직장을 찾다가 근처 마트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너무 기가 세고 항상 제멋대로인 탓에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생겼고 고작 한 달 만에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웃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어져 그 집안은 바로 모두에게 따돌림당하고 말았다. 인영이는 나랑 유산 얘기를 똑바로 안 해준 엄마 탓이라면서 맨날 엄마랑 싸우는 바람에 조용한 날이 없다고 한다. 그걸 알게 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조카가 그 상황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불쌍해 예전 매부한테 전화해서 조카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바로 행동에 옮겼고 양육권을 얻어내 조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 일을 계기로 인영이는 더욱 날뛰게 되었고 엄마는 나보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몇 번이고 전화를 했지만 나는 자취생활하느라 바빠 죽겠다고 말하면서 무시하는 중이다. 예, 지금 뭐하고 있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디 있는 거야? 네?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 평일이니까요. 어머, 회사를 아직도 다니고 있었어? 예전부터 그렇게 관두라고 했건만.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돈 버는 건 남편 일이지. 나 때는 다 그랬어. 희진이도 아직 어린데 불쌍하잖니. 어머님 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물가도 올라서 맞벌이 아니면 힘들어요. 희진이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다 컸죠. 어른한테 말 대꾸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월급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네가 집안 살림을 못하는 거 아니야? 내 말 무시하고 일이나 하니까 살림에 소홀해지는 거지. 얼른 회사나 간두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일 그만두고 요리 솜씨나 좀 늘려봐라. 갈비찜이 주방에 있길래 맛봤는데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더구나. 네? 어머님 또 저희 집 오셨어요? 그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렀거든. 아무도 없어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어머님, 설마 또 열쇠 복사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없을 때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왜? 내 아들 집인데? 그리고 네가 집안일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기적으로 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니.
안 그래도 오늘 보니까 요리도 영 형편없고 냉장고 안은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 멋대로 음식을 드시면 어떡해요. 그거 오늘 저희 저녁인데. 그런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내 아들이랑 희진이한테 먹이게 둘 수는 없지. 내가 이미 버렸으니까 새로 다시 만들어라. 네? 버렸다고요? 그런 걸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을걸? 아휴, 짜고 시고 거기다 이상한 냄새도 나서 내가 전부 음식물 쓰레기에 버렸다. 네? 뭐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푹 끓여둔 갈비찜을 다 버리셨다고요? 그거 정진 씨랑 희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맛없는 걸 우리 정진이가 왜 좋아하겠니? 다음에는 좀 먹을 만한 걸로 만들어. 아침부터 힘들게 끓였는데 대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집 음식 버리러 오신 거예요? 아휴, 참 깜빡했네. 이번 주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다과회를 하는데 그때 먹을 다과 좀 준비해주렴. 너 요리는 못하면서 제빵은 꽤 잘하더라. 케이크든 쿠키든 뭐든지 괜찮으니까 되도록 화려한 디저트로 만들어 오렴. 6명 정도 모이니까 넉넉하게 만들고. 네? 다과를 만들어 오라고요? 아니요, 주말은 일정이 있어서 힘들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일찍 일어나서 빠릿빠릿하게 만들면 되지. 넌 어떻게 그런 생각도 못하니? 빵을 어떻게 빠릿빠릿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이번 주는 안 돼요. 가게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이미 친구들한테 근사한 수제 다과를 준비하겠다고 말해놨단 말이야. 시판 빵 같은 걸 내놓을 수 있겠니? 어쨌든 일요일까지 만들어 오렴. 그때 보자.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어머님. 전 안 해요. 못해요. 저번에도 만들어드렸는데 재료비도 안 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저 안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보, 또 어머님이 우리 집에 멋대로 들어오셨어. 거기다 갈비찜도 몽땅 버리신 거 있지? 뭐? 진짜로? 아, 나 갈비찜 먹고 싶었는데. 여보, 어머님한테서 열쇠 받아온 거 아니었어? 이제 그런 일 없게 한마디 한다며. 아니, 그렇긴 한데 엄마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면서 자기도 열쇠가 있어야 편하다고 하시잖아.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거냐고 우시니까 억지로 빼앗기도 뭐했거든. 자꾸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벌써 어머님이 우리 집 음식 버린 게 몇 번째야. 다시 만들기도 힘들고 식비도 자꾸 나가잖아.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이러게 둘 거야? 근데 우리 엄마도 외로워서 그래. 아빠는 회사 출근해서 집에 안 계시고 우리들도 멀지는 않지만 따로 살고 있잖아. 우리가 엄마를 좀 이해해주자. 외롭다는 게 집에 불법 침입할 이유가 돼? 내가 힘들게 만든 요리를 자기 멋대로 먹고 맛없다고 난리치면서 버려도 되고? 거기다 재료비도 안 주면서 다과에 가져갈 케이크 만들어 오라고 명령해도 되냐고. 외롭다는 핑계로 어머님이 이기적인 언행에 휘둘리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아유, 알았어. 내가 엄마를 열심히 설득해볼게. 설득 같은 물러터진 말 하지 말고 오늘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가서 이번에는 꼭 열쇠 가져와. 그리고 일요일에 어머님이 날 또 방해하면 이번에는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잘 해볼게. 예, 정말이지 실망이 크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부탁했던 다과를 가져올 기색이 없어서 내가 직접 집에 갔다. 아무도 없길래 그냥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게 다 뭐니? 식탁 위에 맛깔난 음식이 차려져 있더구나. 거기다 케이크까지 있고. 다과 준비해달란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남편도 집에 없는데 너 혼자 그걸 다 먹을 셈이니? 어쩜 이리 괘씸할 수가. 내가 전부 맛을 봤는데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서 식탁 위에 있던 요리는 싹 다 버려놨다. 케이크는 내가 가져갔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냐고요? 설마 아시고도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날이냐고? 모르겠는데? 오늘 희진이 생일이에요. 뭐? 식탁 위에 있던 요리랑 케이크 전부 희진이 생일 파티 하려던 거였어요. 일요일은 제가 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희진이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전철로 오는 친구들 데리러 잠깐 밖에 나간 거고요. 설마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음식을 버리고 케이크까지 훔쳐가시다니. 아무리 제가 싫으셔도 그렇지 희진이 생일까지 망치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희진이가 알면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희진이 오늘 생일이었어? 네? 설마 손녀 생일도 모르셨어요?
아니, 이번 달인 걸 알고 있었는데 설마 오늘일 줄은 몰랐지. 그러면 그렇다고 미리 말해줬어야지. 말하기도 전에 제 설명을 무시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정진 씨한테 설명 못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 댁에 들렀을 텐데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그리고 희진이 생일 파티에 우리는 왜 안 불렀니? 그러려고 했는데 다가이가 있다고 하셔서 다음 날에 봬도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죠. 아버님도 출근하셨으니까요. 그것보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희진이 생일 파티가 취소됐어요. 모처럼 친구들도 모였는데 그렇다고 취소시킬 게 뭐 있니? 요리는 배달시키고 케이크는 가게에서 사면 되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맛대가리 없는 요리보다 그게 더 나을걸? 무슨 말씀이세요? 희진이가 밖에서 사는 음식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뭐? 희진이가 왜? 네? 설마 희진이한테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세요? 희진이가 알레르기라고? 대체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알레르기 발견되자마자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요. 희진이가 계란이랑 우유,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오늘 케이크랑 요리는 특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아이들 중에서도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다들 먹을 수 있도록 힘들게 만든 거라고요.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친구들과 같은 요리를 함께 먹을 수 있다고 희진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몰라, 처음 듣는 소리야.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줬잖아. 아무것도 안 물어보셨겠죠. 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니까요. 어머님께는 손녀의 목숨이 달린 문제조차 어찌되든 상관없는 일이었군요. 그런 위험한 사람과 희진이를 가까이 할 수는 없죠. 희진이 알레르기가 다 나을 때까지 어머님은 앞으로 저희 집 출입 금지예요. 열쇠도 바꿀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희진이를 위협하는 사람을 저희 집에 들일 수는 없거든요. 제 요리를 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요리를 다시 손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게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애초에 할머니가 생일을 망쳤다고 희진이가 화나서 할머니 보기 싫다고 엉엉 울었거든요. 나는 그냥 몰라서 그랬지. 난 네 남편 어머니고 희진이 할머니야. 아들 집이 곧 내 집인데 출입 금지니 뭐니 나는 납득 못한다. 어지간히 좀 하세요. 어머님은 아이의 기대를 짓밟았어요.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지금껏 음식 버리신 건 참았지만 이번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또 불법 침입하면 이사하고 연 끊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도 감수할 생각 있고요. 그러면 희진이 데리고 본가로 갈 겁니다. 뭐? 이혼이라고? 이혼이라니 그건 안 되지. 전 진심이에요. 앞으로 어머님 행동에 달렸죠. 내가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줘. 어? 희진이한테도 말 좀 잘해주고.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희진이 마음을 풀 수 있을까? 그 정도는 직접 생각하세요. 저는 앞으로 어머님 행동을 보고 판단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희진이 보러 갈게요. 잘 지내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서둘러 케이크와 음식을 들고 사과하러 오셨지만 전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들이라서 열쇠만 받고 음식은 거절했답니다. 어머님은 한동안 현관 앞에서 난동을 피웠지만 생일을 망쳐서 화가 났던 희진이가 어머님한테 할머니 싫다면서 엉엉 우는 바람에 돌아가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고 단호히 말한 뒤에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곧바로 남편한테 고자질을 했는지 퇴근한 남편이 어머님을 울리지 말라며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진작에 열쇠를 받아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당신도 나랑 연 끊고 싶냐? 라고 말했더니 허둥지둥 사과하더라고요. 지금은 남편도 제 편이 됐고 어머님도 연 끊길까 두려웠는지 잠잠해졌답니다. 이렇게 시댁과 거리를 둔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쾌적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희진이 생일 파티는 그 다음 주에 무사히 열렸어요. 모두의 축하 속에서 희진이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생일날 희진이에게 슬픈 기억이 생기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답니다.